오늘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자,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거래일이 시작되었지만요. 지난 10월 달 시장이 너무도 힘들었던 만큼 무서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와 뉴스들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11월 장세에서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대표님, 일단 10월 증시 정말 허무하지 않았습니까? 9월에 빠졌으니까 10월 정도는 좀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허무하게 밀렸었는데, 자, 이런 시장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월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돌이켜 보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골이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회를 노리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좀 기회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투자 격언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1월 증시 전망과 함께요. 주요 변수들을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저희가 11월 금융시장을 위협할 요인들을 키워드 3개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우리 이제 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급한 불을 껐던 미국 정부가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11월에 또다시 이번 이슈로 인한 불안감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일전에 공화당이 메카시 하원 의장을 축출한 뒤에 새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으로 셧다운 우려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정부의 세수 대비 순이자 비용은 2015년에 7% 미만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 14%에 육박을 하면서 2배로 늘어났고, 현재 미국 국채 전체 평균 이자율이 3%로 높게 형성된 점이 이자 부담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 합의가 난항이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에 따라서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이슈 뭐 주기적으로 주식시장을 흔드는 이슈긴 한데요. 자, 한 대표님은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해외 사이트 보게 되면요. 이게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려감, 걱정 이런 게 있는데 한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본인들이 이게 번복한 거거든요. 처음 얘기한 거랑 좀 달라진 스탠스이기는 한데, 근데 그 이유들이 있었죠. 사실 그 중간에는 뭐 셧다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안 된다라고 번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새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신임 의장이 살짝은 친트럼프 성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으로 태클을 계속 걸고 있는 거죠. 근데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할 수는 있는데, 저는 공화당도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아니면 뭐 유가나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데 만약에 반대를 해서 예산에 통과 못 한다라고 하면은 그 화살이 자기들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 그러면 셧다운 이슈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까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11월 금융시장을 위협할 요인 또 다른 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예, 11월 가장 눈여겨봐야 할 굵직한 이슈죠. 아무래도 FOMC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왜 예상보다 엄격한 연준이라고 키워드를 뽑아봤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요. 파월 의장의 의중을 읽는 한용희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저도 속내는 모릅니다.
속내는 알 수가 없죠. 예. 매번 이제 뭐 말이 바뀔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100% 믿지는 않습니다. 반만 믿고 반은 안 믿는 스탠스인데, 근데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그 돌아오는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금리 동결한다는 가능성이 지금 95%입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은 새벽 3시 반에 뭐가 있냐면 메인 이벤트죠. 이게 메인 이벤트입니다. 8월의 연설. 거기서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들을 좀 쏟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겠죠. 비둘기적인 스탠스냐 아니면 강경한 스탠스냐라는 건데, 매파적인 스탠스냐라는 건데, 일단은 연준 인사들이 내년 뭐 3분기까지는 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인사들 중에서는 지금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 그다음에 뭐 지금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던 스탠스에서 파월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새벽 3시 반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시장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시장이 좀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새벽 3시 반에서 한 4시 사이에 끝나요. 보통 30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Q&A 기자들하고 하고, 그럼 제가 그 분석을 그 바로바로 해가지고 백발백중에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딱 방향성이 잡히는 거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백발백중 카톡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국채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 관건은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부 연준 인사들은 내년 말까지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예상보다 엄격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 대표님, 그 연준의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금리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추석 이전에는 조금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적 발언들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동 분쟁 이슈로 좀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촉발된 점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명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도 충분한 긴축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 상으로도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도 현재 우위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의 이런 매파적 발언도 결국에는 이런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액션보다는 물가를 잡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연준이 원하는 물가 목표치를 도달하게 된다면 내년 1분기부터는 슬슬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생각해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FOMC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시간으로 미국 뉴욕 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FOMC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 앞서서도 이제 한용희 대표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백발백중 수요일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하셔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월 금융시장을 위협할 요인 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중동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죠. 자, 한 대표님, 최근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전에 들어가면서 네. 전투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계속 확전으로 번지냐 안 번지냐가 지금은 가장 화두죠. 원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둘이 싸웠다가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 그 이란계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이 있거든요. 이거 사우디랑도 좀 안 좋죠, 이쪽이. 왜냐면 이란하고 사우디가 지금 대리전 그 예멘 내전에서 약간 대리전으로 가다 보니까 그 후티 반군도 사실 사우디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스라엘하고 중동 쪽은 약간
전반적으로 조직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확전으로 번지냐 안 번지냐의 그 부분들인데 그럼 번지게 되면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폭락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그 선물 시장에 좀 요동을 많이 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불확실성도 있었고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는 뭐냐면은 오늘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하마스가 외국인 인질 일부 석방하겠다라고 예. 한 거. 그러면은 대화의 장이 좀 열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원래 그 방문 예정이 없다가 11월 3일에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전에 대한 좀 중재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스라엘 관련한 뉴스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자, 특히나 이제 확전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가 있을지 아닐지 그리고 내일 모레죠 11월 3일에 네. 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대표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이게 이제 중동 지역 분쟁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연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은행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중동 분쟁이 다른 국가들로 이런 확산될 경우에 이제 중동산 석유와 가스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석유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서 예전에 이런 오일 쇼크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가 150달러 선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이런 세계은행의 경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경우의 수로 좀 전망치를 내놓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시나리오에 따른 유가 상황. 이거 뭐 최악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어쨌든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결국 식량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전쟁이 더 격화될지 완화될지 아니면은 앞서 언급 주셨던 대로 이제 뭔가 이제 완화가 될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금융시장을 위협할 요인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뜸을 들였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자, 11월 증시 우리가 10월에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11월은 정말 뭔가 전환이 될까요? 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하락폭을 제외하면 코스닥은 큰 상승세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10월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러면 일단 통계적인 거지만은 이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2000년도부터 코스피 상승률 중에 가장 높았던 달이 11월입니다. 예. 25%예요. 그다음에 10월 달은 항상 낮았습니다. 마이너스 0.9%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통계적인 거라 이게 그 과거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11월 달에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가 밸류에이션은 그래 떨어졌습니다. 그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오늘 수출 데이터 발표가 있었죠. 그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일단은 10월 달 전체 수출 YOY 대비해서 5.1% 증가했습니다. 전체가 이제 551억 달러였고 13개월 만에 수출 전환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좀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로 보면은 지금 5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지금 16.4억 달러인데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내려갔는데 수출은 계속 플러스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증시는 수출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주가의 핵심은 실적인데 실적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저는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초반에 야간 개장 초반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네.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연장선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 때문일까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요. 자, 11월엔 주식을 사라라는 표현을 쓰시는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셀인 메이 전략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주식을 살려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퀀트 기반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한 대표님 11월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전략 따라도 괜찮을까요? 저는 실적 모멘텀이 큰 종목들 노려야 된다.
실적 모멘텀. 네. 아까 예. 말씀드린 거는 저는 결국 주가의 핵심이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실적을 내는 기업들 중에 대다수가 수출 기반이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예. 그러면은 지난달에 있었던 수출 데이터를 쫙 나열해 봐야죠. 예. 뭐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느냐. 이걸부터 봐야 되는데 저는 수출 전환에서 가장 크게 있었던 게 자동차 섹터. 업종별로 봤을 때. 네네, 업종별로 봤을 때 자동차가 한 20% 성장을 했었고 일반 기계 쪽이 이제 10% 정도고 가전이 5.8%. 그래서 LG전자 실적 좋았죠. 예, 네, 좋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선박 쪽이 100%, 디스플레이가 15% 이제 수출 증가를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세부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지금 3분기에 좀 많이 올라올 수 있고 4분기에 가이던스가 높게 올라오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자동차 쪽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 쪽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좋은 실적 나와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섹터들이 저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현호 대표님께서는 11월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 시장이 중동 분쟁, 뭐 국채금리 상승 이런 여러 불확실성들이 한꺼번에 좀 악재가 덮쳐오면서 우려 심리가 시장에 성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려가 거쳐가는 과정에서는 또 빠른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와 그리고 함께 4분기 가이던스가 좀 낮게 나온 종목들은 회복이 더딜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 가시면서 주도주로 옮겨가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 시점에서는 중동 분쟁 노이즈가 최근에 계속되면서 관련 이슈에 따라 증시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동 분쟁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우려 완화 시점과 이에 따른 수혜 섹터들 또 자료로 전달을 드리면서 장중에 또 집중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서 손실 빠르게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11월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의견 두 대표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